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통화로 배달업을 과거에 하셨던 아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닉네임은 이제 배달천사라고 하는 분, 미모의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랑 한번 이제 배달업계, 요즘 배달 라이더관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배달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건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천사님이라고 그랬죠? 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신호위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신호위반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이유랑 거의 뭐 같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잖아요. 그쵸? 무단횡단을. 신호위반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는 배달을 혹시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다 핑계죠. 예를 들어 열심히 막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 쫙 멀리 있는데 주유를 하고 가면 고객님한테 좀 쓴소리를 듣는 상황. 아니면은 배달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경로가 막 꼬이면서 A집에 우동을 갖다 주고 B집에 설렁탕을 갖다 줘야 되는데 막 서로 바뀔 때도 있고, 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가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막 신호위반도 하게 되고 또 인도도 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고객님이 이제 막 쓴소리 할게 왜 이렇게 늦었냐, 우동이 불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이제 눈앞에 그려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네네. 분명히 10분 후면은 피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피자가 20분이 돼도 안 나와. 15분 안에 가야 되는데 이미 20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막 엄청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 기사들이 이제 위반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급해지고. 혹시 그렇게 해서 늦어지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부한테 대부분 책임을 물 거고 클레임 걸고 뭐 그거 환불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도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화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하는 거는 배달 기사들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나는 그래도 신호위반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늦었는데도 그거 내 잘못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늦게 신호 다 지키면서 가는 분들도 있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환불당할 수 있잖아. 배달 대행 업체의 규정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늦게 가본 적은 없어서요, 저도. 본인은 일하면서 그런 식으로 환불을 당하거나 막 뭐 고객한테 욕을 먹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저도 실수를 해가지고 네네네. 피자를 줘야 될 집에 치킨을 주고. 이게 비대면이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문 앞에 놓고 가다 보니까 치킨 줘야 될 집에 갔더니 치킨이 없고 피자가 있고 설렁탕이랑 뭐 육개장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설렁탕 줘야 될 집에 육개장을 제가 잘못 줘놓고 이제 얼른 또 육개장 집을 또 다시 간 거죠. 이미 배달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운이 좋게 제가 음식값을 물지는 않았고 그 배달된 업체 쪽에서 그냥 물어주는 걸로 해결이 났었어요. 그게 무조건 배달 기사가 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객님한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쿠폰을 주는 방식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뭔가 좀 상황적으로 시간이 쫄려서 신호 위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길에서 보면 많아요. 그러면은 음식도 안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으로 알거든요.
거거든요. 음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좀 이거는 이상하고. 그러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성 문제네. 네, 그렇죠. 좀 젊은 층이 좀 더 많이 그러는 것 같고. 20대 뭐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막 몰고 다니고 좀 직장 다녔던 막 한 30대 정도 이상으로 보이는 아저씨들은 덜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게 그러니까 조금 경험이 없어서 무서움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만 그러니까 산다. 사고를 나봤던 사람은 조금 더 두려움이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보고 뭐 그 나이면은 뭐 거의 고무 부싱도 뭐 씹어먹을 나이라 젊은 혈기가 확실히 좀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많이 피신단 말이죠. 이제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솔직히 달리면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레저용으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저도 달리면서 담배 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리면서 담배를 핀단 말이죠. 이 달리면서 담배를 피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면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차도 있거든요. 차도 있죠.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할 때 담배 핀다고 갓길에 세워서 담배 피우고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쵸. 바이크도 제 차예요. 제 자가용이에요. 차든 바이크든 네. 본인이 피운 담배 꽁초를 막 아무데나 버리고 창문,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창문 밖으로 휙 던지고 그런 거 저는 바이크 타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 생양아치지 그건. 네, 몇 번 맞았어요. 뭐 그런 거는 좀 다른 사람한테 밉상으로 보이거나 욕먹을 뭐 행동인 건 맞는데 바이크를 타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제 지인분이 광화문에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경찰이 와서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네. 범칙금 부과를 하려고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네네. 아니 여기 광화문에 차가 몇 대고 이 차 안에서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 내 자가용인데 그치. 나도 내 자가용에서 지금 담배 피는 건데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행인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이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범칙금을 안 끊고 그냥 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바이크 타면서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뭐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야 뭐 PC방, 당구장, 뭐 술집 이런 데서 다 담배 폈었잖아요. 예전만 해도. 그쵸. 법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욕을 먹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그때 또 그런 법이 생기겠죠. 그러게요. 근데 꼭 왠지 그걸로 꼬투리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는 네. 물론 차도 제 안에다 터는 사람 별로 없고 창밖에다가 막 재 털고 이러잖아요. 달리면서.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저는 차 안에서 필 때는 차 안에 뭐 기본적으로 차 안에도 재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다 전자담배 피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 왠지 연초면은 오토바이는 달리면서 재가 떨구고 다니니까 왠지 그걸로 꼬투리 잡을 것 같아. 근데 그 재도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오빠가 흡연자라고 한다면 오빠가 회사를 다니다가 잠깐 휴식 시간 뭐 담배를 잠깐 피러 나왔는데 재떨이가 없는 공간이라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길에 털지 뭐.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재를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없지. 행동을 보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 대신 꽁초를 자기가 피운 꽁초를 막 버리고 막 치마 뱉고 그런 거는 좀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그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까지 뭐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담배를 종종 피지만 이건 장담할 수 있는데 담배 피는 남자들은 꽁초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바라보고 나도 좀 성격이 유별나서 나도 꽁초를 절대 안 버리려고 담배를 피면은 꽁초를 반드시 내가 뭐 따로 꽁초 모으는 통을 들고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거의 한 90% 이상의 담배 피는 남자들은 꽁초를 그냥 버린다. 전자담배 피면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연초 피면은 대부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도 꽁초는 그냥 그 하수구에 버린다. 이게 확실히 현실이긴 해.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게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욕먹고 눈에 안 보이면 뭔가 좀 은근히 넘어가려는. 자동차는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는 대놓고 보이니까 괜히 타깃이 되는 거지. 창문 열고 담배 피는 거 보여도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크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왜 더 안 좋게 보일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역시 이건 이미지인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뭔 짓을 하던 더 얄미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좀 혐오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더 일반적으로 취미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조차도 배달 오토바이 타는 분들을 좀 되게 안 좋게 많이 보고,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들은 그냥 싸잡아서 다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뭐 배달 바이크랑 레저용 바이크를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취미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배달 라이더가 뭐 열받게 하는 부분이 동일 차로에서 추월하는 경우에 좀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안 좋게 보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안 좋게 보는 걸까요? 일단 좀 얘기했듯이 뭐 신호위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건 뭐 그냥 뻔한 질문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칼같이 신호 지키고 헬멧 쓰고 번호판 뭐 잘 보이게 항상 닦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쵸. 솔직히 배달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게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바라본 뭔가 해결책. 저는 이제 배달 안 해봤으니까. 저는 경험해본 바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 어렵고요. 네네. 뭐 조금이라도. 제가 꽤 오래됐거든요, 일을 안 한 지가. 그런데 요새 이렇게 좀 번화가 도심지 뭐 종로, 강남, 홍대 이런 데 가보면은 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라이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좀 늘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파파라치가 많아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 다닐 때 내려서 다 끌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어떤 분들은 또 근데 그런 얘기 하시대. 수익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신호위반하고 나중에 그냥 벌금 내버린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제보를 하나요? 네, 지금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번호판 이리저리 다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도 많이 봤죠. 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뭐 일부러 안 보이게 막 뭐 꺼멓게 만들어 놓고 뭐 걸레를 달고 다니고 순대로 가리고. 그것도 걸려요? 경찰 앱으로 앱 다운받으면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번호판 각도를 휘고 뭐 자물쇠로 가려놓고 해도 옆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쵸.
범칙금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신호위반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자주 신고를 해라. 네, 뭐 그게 지금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어느샌가 보니까 막 다 끌고 다니는 라이더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냥 그게 단순히 다 그런 효과라고 생각해요. 착해진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만. 네, 그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억울하게 당한 적도 있었지만, 나 고속도로 잘못 들어갔다가 나 나오려고 지금 내비 찍고 있는데 한쪽에 세워놓고 그걸 또 누가 폰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내가 벌금 30만 원. 바로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 잘못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근데 웃긴 게 그게 또 케바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 바로 신고했더니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줬대요. 네. 근데 에스코트는 에스코트고 나와서 벌금은 그대로 물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경찰마다 다 다르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줄 때도 있고 안 봐줄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뭐 자기 실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 좀 얄밉더라고, 솔직히. 나는 그거 정말 실수로 들어간 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누가 폰으로 찍었어, 불박도 아니고. 뭐 어쨌건 실수라는 거를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형사 아저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억울하시겠지만 실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뭐 다 들어가놓고 실수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고를 해주면 배달 라이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물론 온 국민을 지금 다 제보자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뭐 강남, 홍대, 신촌, 뭐 종로지만 나중에는 뭐 점점 더 그런 곳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끌고 다니고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이게 참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참 내 이웃이 나를 신고하고 막 그래서 참 안쓰럽긴 한데, 근데 이렇게라도 변화가 있다는 거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네요, 분명히. 효과는 확실히 있죠, 지금. 그러게요.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네,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타고 있고 신중히 탔었기 때문에 배달을 할 당시에는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저 부분을?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게 커넥트 아닌가요? 네, 커넥트나 뭐 다른 회사에도 많은데 맞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막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대. 뭐 종합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도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정확히 막 모르겠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네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 수수료에서. 아. 또 어떠한 경우에는 또 뭐가 안 되고. 그래요? 또 어쩔 때는 또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런 사례들을 보고 하니까 좀 불안하면서 웬만하면 진짜 너무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사고는 나지는 않았거든요. 본인은 그러면은 조심한다는 게 웬만하면은 뭐 신호위반을 많이 안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네요? 신호위반도 안 하고 속도도 그렇게 많이 안 내고요. 속도를 일단 줄이면은 많은 위험에서 줄어드니까. 뭐 그건 그래요. 솔직히 내가 봐도 제일 무서워 보이는 거는 사거리 신호 위반인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미 빨간불로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 그 사거리를 그냥 눈치껏 가시대. 그거 대박이던데 진짜. 그거는 거의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야.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오빠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듯이 계속 달리는 중에도 핸드폰을 그렇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중에는 이 돈의 유혹이 와도 절대 핸드폰을 보지 말자 뭐 이런 뭐 저만의 맹세?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배달을 수행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면 달리면서도 코를 잡니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많죠. 한시도 쉴 수 없다. 좋은 코를 잡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다가 잠깐
핸드폰 쳐다본 사이에 앞차와 내 오토바이 간격이 좁아져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코를 잡았을 때는 절대 핸드폰을 도로에서 보지 말자. 코를 잡을 때는 세워놓고 핸드폰을 하자. 뭐 이런 다짐을 좀 했었어요. 안 그러면 사고가 정말 날 것 같아서. 나름 자기만의 철칙을 만든 거군요. 안전하게 하려고. 네.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폰을 꽂아놓는 높이가 낮으니까 아래를 쳐다봤다 앞을 봤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계기판에 아예 막 핸드폰 4개씩 바로 눈앞에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네, 바로 그냥 타블렛 보듯이.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눈높이까지 올리면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미 하고 있었네. 아저씨들 보시면 막 핸드폰 4개를 맞아요. 아크릴판 같은 데다 붙여서 그치. 계기판 위쪽에 딱 자기 눈높이에다가 올려놓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던데. 배달대행보다는 킥 서비스 기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맞아. 그거는 대부분 퀵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신다. 음식 배달 라이더 분들도 어쨌건 폰은 자주 본다는 거죠?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직장인 하면서 퇴근후에 하시는 그냥 알바생들도 맞아요. 많이 있고 킥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그거 자체가 직업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킥 기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고요. 그냥 알바로 잠깐 뭐 하루에 뭐 2-3시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뭐 핸드폰을 4개까지 사시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저도 못 봤어요. 그거. 예를 들어 킥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는 코를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뭐 내비만 보시고 하나는 뭐 또 뭐 하고 야, 근데 그거 나오면 그거 완벽해지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구글 글라스라고 알죠? 그 구글 글라스라고 이렇게 안경으로 쓰면은 이렇게 투명으로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 핸드폰 정보랑 이게 막 뜨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고 퀵을 하면은 배달을 하면은 거의 뭐 달리면서 바로 그냥 허공에다가 손짓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사이버 펑크 되는 거지. SF 영화에 나오는 게 지금도 가능은 해지거든. 지금도 핸드폰도 만져야 되는데 구글 글라스를 쓰고 또 막 손짓도 하고 막. 그러게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모든 게 통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네. 현실성은 없네. 제가 좀 부러웠던 핸드폰 중에 하나가 LG V50 폴더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액정 접히는 거? 네,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쓰게 되면 내비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듀얼 스크린으로 쓰겠다 이거구나. 네, 듀얼 스크린으로 하나는 그 주문창만 보고 하나는 이제 내비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부럽긴 했거든요. 그 핸드폰이. 근데 그 핸드폰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저도 뭐 알바식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 살 필요는 없고 뭐 제가 많이 한다고 치면 사겠는데. 그치. 내비 근데 가격이 거의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엔. 그러니까 제가 살 정도로 제가 뭐 열심히 일을 막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안 사긴 했는데 그게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나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미 쓰고 있구나. 마지막 질문. 배달업을 그만둔 이유. 어쨌건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한 2년, 횟수로 2년 전에 어느 업체에 그 일반인 라이더를 구하는 초창기에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커넥트인가요? 네, 커넥트였고요. 그때는 한 집에 배달하는데 한 평균 5,000원 정도 됐었어요. 오, 많이 나오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해보니까 초보 기준에 한 1시간에 2개? 좀 가까운 거리 운 좋게 잡으면 뭐 3개 해서 딱 15,000원인데 거기서 또 뭐 산재 보험료 뭐 무슨 보험료 해서 이렇게 소득세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고 해도 한 12,000원? 12,000원 남나?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재밌어서 좀 하다가 며칠 하면은 저도 직장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회사 출근해서 뭐 6시 반에 퇴근하고 한 뭐 2-3시간? 하면 뭐 9시 10시 되잖아요.
그러면 10시 돼서 집에 와서 밥 먹고 11시 그러면 자잖아요. 네. 그랬더니 집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그걸 뭐 하니까 뭔가 돈독이 오른 건가? 뭐 내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좀 해봤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돈이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또 단가가 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3,500원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그 수수료가 또 한 집당 수수료가 또 줄고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 방이 점점 난리가 나고. 그냥 순수하게 용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네, 용돈 벌려고 한 건데 저 뭐 지금은 또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또 한 번 안 하니까요. 배가 불렀죠 이제. 귀찮아가지고. 네, 귀찮아가지고 또 안 해요. 요새는 자꾸 안 하니까 안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유는 두 가지네요. 요즘에 소득이 그러니까 요즘에 수수료가 많이 줄어드는 거랑 네. 그리고 그 본인 집이 개판이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니까 퇴근하고 나서 자기 시간을 있어야지 집 정리도 하고 네. 쉬고 하는데 빨래도 하고 그치. 그러는데 투잡을 껴버리니까 빨래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보통 집이 점점 뭐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유튜브를 한답시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영상 찍고 막 이러다 보면은 피곤해서 또 그대로 잠을 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집이 점점 이제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네, 점점 밀리는 거죠. 맞아요. 계속 밀려요. 네. 이게 약간 중독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집이 뭐 거의 창고가 돼 있어서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돼버려요. 맞아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또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좀 점점 페인으로 만드는 또 원인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별로 지금 몇 달 됐어요.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중에 한 이틀 했나? 아하. 마지막으로 천사님한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코를 갖다 네. 욕심을 많이 부려서 코를 무리하게 많이 잡아서 또 이제 신호위반 더 빨리 많이 배달하려고 신호위반을 많이 하고 막 그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네. 어떤 분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 따라서 어떤 곳은 본사에서 강제로 코를 잡아가지고 이게 배당하는 식으로 라이더들한테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본사에서 무리하게 코를 줬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내에 배달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경우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도 고충이 굉장히 그치. 있어요. 네. 맞아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거를 자꾸 회사에서 강제로 넣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도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분들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도 거의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늦을 것 같은 코를 갖다 본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치. 근데 가면은 욕 먹을 거 뻔한 상황이야. 근데 욕은 먹죠 또.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덜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호위반을 해서라도 욕이라도 덜 먹자. 이게 양쪽에서 쪼이는 상황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보고 강제 배차라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라이더들은 자기가 갈 곳을 뭐 제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AI로 다 자동으로 배차를 해주거든요. 그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건지 AI가 선택을 하게 할 건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첨단.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 회사 저 같은 알바나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아예 그 회사에 뭐 직원처럼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좀 다르구나. 보통 그런 거를 업계 용어로 똥콜이라고 하거든요. 똥콜. 네, 나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곳을 어쩔 수 없이 회사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라이더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똥콜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냥 사망 플래그가 꽂혀 있는 상황이네. 네, 그렇죠. 누가 가든 욕 먹는 거죠.
그쵸. 다 싫어하죠, 그런 거요. 그래서 신호 위반을 하는 거는 꽤나 납득이 가긴 하네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똥줄 탈 거 아니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잘못한 건 맞지만은 좀 이해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치. 나름. 그리고 그 부분은 솔직히 본사에서 카바를 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사실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 그냥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대신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똥콜을 잘 해주는 사람한테는 뭔가 대우가 있겠죠. 진짜 있을까요?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 약간 두 배로 준다거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주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여러 번 해주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생각은 해줄 것 같긴 한데 해결사. 네,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추측이고 쓰레기 청소부.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더. 그런 식으로 만일에 배달 늦어지면은 이제 클레임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콜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것도 제가 겪어보진 않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쿠텐 같은 경우는 그 라이더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 집에 고객님 댁에 얼마나 빨리 갔냐. 네네네. 우리가 너에게 주문을 줬을 때 너는 얼마나 수락을 잘했냐. 평점을 매긴다는 거군요. 네, 거절을 많이 했냐, 수락을 많이 했냐, 뭐 이런 점수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라이더를 평가해서 라이더 평가가 좋지 않으면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겠죠. 본사에서 콜을 안 준다는 건가? 콜을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네네. 얘기는 아주 많이 올라와요. 저도 요번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이분들도 고충이 많구나 좀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네.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화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번 더 제 생각을 저 역시 실제로 배달을 했던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은 저 배달 천사님은 사실 직업으로 한 전업 배달부는 아니라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배달의 기수 커넥트로만 활동을 했었던 친구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알고 있지 모르는 것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배달 라이더만 문제고 이륜차 라이더들은 니네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건 이륜차 라이더건 어쨌건 위반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도찐 개찐이에요. 취미로 이륜차 타시는 분들도 편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이나 여러가지 인도주행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륜차를 싸잡아서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체수 문제인 것 같아요. 배달 라이더 분들은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쩌다가 위반을 한번 하더라도 그게 너무 눈에 많이 띈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위반을 해야 될 일이 너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취미 라이더는 시간이 빠르든 늦든 본인이 그냥 그거를 갖다 결정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배달 라이더 분들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거는 저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배달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그분들이 딱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옹호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직업군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달의 기수 라이더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퀵 서비스를 하는 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퀵으로 물건을 빠르게 배달하는 분들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퀵을 써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퀵을 쓰냐면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회사 다닐 때였어요.
어떤 그 데모 영상 CD가 있어요. 늦게 제작이 돼가지고 방송국으로 당일날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은 방법이 없어요. 특히 강남권에 있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은 교통 지옥입니다. 차를 타면요, 잘못하면은 차를 타고 강남역을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특히 뭐 러시아워 시간대나 이럴 때는 거의 교통이 좀 마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에 어떤 물건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퀵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퀵을 쓰면은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인도 주행, 갓길 주행, 뭐 차 사이로 차간 주행, 신호 위반 이런 걸 다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진짜. 그리고 회사들이 퀵을 쓴다는 거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퀵 서비스 하는 분들은 일명 퀵사마라고 하죠. 퀵사마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약간 벗어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 지킬 거 신호 다 지키면서 빠른 시간에 배달한다는 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사실 이런 부분은 모든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불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업군 자체가. 그리고 회사나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지금 그 배달 라이더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달 서비스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코스는 배달 라이더가 신호를 모두 지키면서 FM으로 배달을 하는 코스예요. 추가사항이 붙습니다. 음식이 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코스는 배달 라이더가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음식이 뿔지 않게 올 수 있는 게 B 코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A, B 중에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B 코스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배달 라이더들이 신호 위반을 하던 인도로 달리던 횡단보도로 가로질러 가던 절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좀 모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달 뭐 조금 늦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달을 할 때 늦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이 뿌르면은 맛이 없고 먹기가 힘들어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최대한 음식이 빨리 오길 바라겠죠. 불기 전에, 식기 전에. 내 거는 솔직히 뭐 배달 위반을 하던 뭘 하던 난 과정은 모르겠고 어쨌건 빨리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오려면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신호 위반해야 되고 법을 어겨야지만 실제로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약간 좀 한편으론 난처한 부분, 어떤 면에서 또 억울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일을 하면은 제가 볼 때 배달 라이더 직업을 가졌는데 모든 신호를 지키고 모든 걸 법적으로만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그 직업군을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지키면서 배달을 하면은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아가야겠죠. 근데 그런 직업이 현실적으로는 없죠, 사실은. 안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력이 높아야 됩니다. 고학력자들만 그런 직업군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직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직업군 자체가 사실 배달 라이더 직업군 자체가 원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거기에 불법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나름 큰 돈이죠. 일반 직장인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그 수익을 낸다는 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라이더분들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신호 위반하고 뭐
본인이 위험하게 주행하고 그러면은 뭐 사거리 신호 째고 그냥 달려버리고 자기만 위험해지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욕해요. 일반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분들 요즘에 욕 많이 하죠. 하지만 필요는 하기 때문에 음식은 시켜 먹어야 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애초에 큰 돈을 벌 수 없는 직업군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 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물론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도 만일에 내가 직업으로 배달 일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목적은 다 하나잖아요. 남들보다 더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뭐 물불 안 가리겠죠.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면은 굳이 이 직업을 안 할 테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이 직업군은 자기의 재능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이란 거는 되게 매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불법이 조금 껴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뭔가 합법적으로 되려면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배달 라이더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부랑 뭔가 해서 이거는 만들어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한은 그냥 쉬쉬 하면서 적당히 하는, 적당히 눈 감아 달라 불법을, 이런 직업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달 라이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반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고 싶은 라이더 분이 있다라면은 위반을 저지를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반을 저지를 때 최소한 뻔뻔하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고, 차량 운전자들한테 눈치 보이잖아요. 좀 미안하다 손 한번 들어주고, 뭐 비상등 한번 켜주고 I'm sorry 해주고, 인도 주행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라도 한번 숙여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에서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머리라도 좀 숙이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고 사람들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해주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 저 직업군은 어쩔 수 없지, 뭐 위반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야 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좋게 봐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뻔뻔하게 오히려 막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라이더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당장 내릴 수는 없고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라이더분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무조건 딸배 하면서 욕만 하지는 마세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맞아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딸배니 이런 비하하는 말은 부탁인데 안 쓰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을 하고 싶으시면은 막 논리 없이 무조건 막 에이 딸배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글을 쓰세요. 딸배 X새끼 막 이런 식으로만 욕하지 마시고, 그런 글들은 저는 보면은 대부분 좀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